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공개적으로 노사 양측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9% 인상과 정년 연장, 800억 원대의 미적립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2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기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오는 28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700여 대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울산시가 노사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과 운송 원가 차이를 보전하는 준공영제와 달리 울산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울산시가 노사협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기 전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하시고 노동자들은 억울하고 힘들고 버스 회사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 어려운 문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또 풀어 나가야 합니다. 사측은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영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에서는 이 끊임없는 요구가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당이 안 됩니다. 회사가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반면 노조는 버스 노동자들이 단순히 운전 업무를 넘어 사고 위험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면 울산 대중교통의 미래도 결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사 모두 울산시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울산시는 전세버스 등 90대를 27개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소 운행 대수의 12% 수준에 불과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울산시는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지난 17일 당선 직후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행실장을 한 바 있으며 현 울산시당 위원장직은 내년에 선거가 없고 울산과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간 호흡이 중요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당대표 비서실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를 잘 보좌하여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원팀으로 통합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새 지도부 출범과 관련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에 신음하는 민생을 제대로 살리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적극 앞장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기간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보다 내부 권력 투쟁에 집중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깊이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 주권이 바로 선 당당한 나라를 향해 책임 있는 여당으로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은 어제 부의장실에서 KTX 역세권 융합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울산 도심 융합특구는 설계 단계부터 앵커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과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부의장은 또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과 행정 절차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견과 불편 사항을 설계와 후속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전체 사업비 3조 5,704억 원을 투입해 울주군 삼남읍 신아리 일원의 KTX 역세권 융합지구 162만 제곱미터와 중구 다운동 일원의 다운혁신 융합지구 30만 제곱미터 등 총 19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 시행자는 울산도시공사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어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현장 점검을 갖고 임직원들의 철저한 복무 자세와 높은 청렴의식을 주문했습니다. 김 시장은 특히 간부 직원의 관외 출장 증빙 미비나 복귀 지연 등 근태 부분을 비롯한 각종 민원이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복무 관리 등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관리 기능, 자정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중소기업체 등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등 민원실 기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2026년산 울산 울주배가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배는 조생종 원앙 품종 13.6톤 7천만 원 상당으로 울주군은 올해 말까지 272톤 14억 원 규모의 울주배를 미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판촉 행사 등을 통해 울주배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울산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은 9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3% 늘었고 수입액도 75억 5천만 달러로 43.4%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선박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수입은 원유와 정광, 석유 제품 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무역 수지는 14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4년 10월부터 14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S-OIL은 내년 상업 가동을 앞둔 샤인 프로젝트가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샤인 프로젝트에는 원유와 정유 공정의 저부가 가치 유분을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업 적용돼 원가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S-OIL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업체에 공급해 원료 공급 안정성과 물류 효율을 높이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가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울산항을 통한 LNG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항을 통한 LNG 수입량은 153만 톤으로 전년보다 264%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10만 톤 수입됐습니다. LNG 수입 증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LNG 전용 터미널의 영향으로 수입된 LNG는 발전용 연료와 산업용 에너지원, 선박 연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울산세관은 LNG 수입의 증가로 원유와 석유 제품 중심이던 울산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소 경제를 뒷받침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형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울산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 지역 민주진보 진영이 일제히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억지 조작, 정치 난동이라며 특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지역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창형 종합특검팀이 지난 14일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들 의원들이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기소 결정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사이비 법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며 법을 사유화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특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민주진보 진영 정치권은 김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김기현 의원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의원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의힘도 정치 탄압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내란과 철저히 결별하고 법치와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진보당 울산시당도 김기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내란에 동의한 국민의 의원들을 철저히 수사 처벌하십시오. 내란을 청산하고 울산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6.3 지방선거로 더욱 멀어진 여야 간 대립 간극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작업자 끼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HD현대중공업 물산과 군산 조선소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모두 6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습니다. 노동부는 끼임 사고를 비롯해 부딪힘과 추락,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의 이행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이후 마련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전반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주택 월세가 올해 들어 3% 넘게 상승하면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울산의 주택 종합 월세 통합 가격 지수는 3.05%가 올라 4.79% 상승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3.18%, 전세가는 4.12% 각각 상승해 4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직원들을 선발해 포상했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치안 관련 뉴스를 매일 한 장의 보고서로 자동 정리하는 AI 치안 레이더와 경찰 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각종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앱, 그리고 최신 사기 수법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스캠 시그널 등이 선정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AI를 업무에 잘 접목해 시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정류소 129곳의 명칭을 민간에 유상 판매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응찰자를 모집합니다. 판매 대상은 학성로와 중앙로, 삼산로와 화봉로, 구영로 등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버스 정류소 129곳으로 정류소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업체 가운데 울산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업체가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된 업체는 3년간 해당 정류소 표지판과 노선 안내도, 승강장 명칭과 버스 안내방송 등의 자사 이름을 함께 표시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함께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상황 조성 시나리오에 의한 최초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최근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도상 연습과 실제 훈련,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중점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현대중공업 중형선 사업부에서 동구청과 HD 현대중공업 공동 주관으로 선박 드론 등 종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울산 웨일즈가 7월 월간 MVP로 투수 박성웅과 야수 박문순을 선정했습니다. 박성웅은 7월 3경기에서 15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1.20을 기록했고 박문순은 10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8리로 활약해 각각 투수와 야수 MVP에 뽑혔습니다. 울산 웨일즈는 지난 16일 시상식을 열고 두 선수에게 각각 상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지역 직업계고 학생 18명이 호주 시드니에서 12주간 글로벌 현장 학습에 나섭니다. 참가 학생들은 울산공업고와 울산미용예술고 등 7개 학교에서 선발된 18명으로 서류 심사와 영어 능력 평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됐습니다. 학생들은 오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호주 국립기술대학교인 테이프 뉴사우스 웨일즈에서 영어 교육과 전공별 직무 교육을 받은 뒤 현지 산업체에서 4주간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울산박물관은 제30기 울산박물관 대학 강좌 참여 희망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학기는 식사하셨어요. 한국 음식 문화사 탐구를 주제로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탐구하는 내용으로 모두 9차례에 거쳐 진행됩니다. 강좌는 다음 달 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울산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으로 44만 5,981건 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울산관광 홈페이지가 무장애 여행지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19일 오후 7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광주FC와 코리아컵 16강전을 치릅니다. 울산도서관이 다음 달 9일부터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어린이 자료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발전시설 유지관리업체인 EW 서비스 주식회사를 울산 지역 첫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울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특히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8분입니다.
모닝앤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